영어 유치원에서 그렇게 신나게 영어 유치원의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차피 상위 1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얼마나 클지,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를 상상이 안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엄마한테 나 미국 대학 가서 수업 들으라고? 수업 들으라고. 엄마표 영어에 골든타임이 좀 있나요? 골든타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으세요?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5살에서 10살이에요. 5살에서 10살이요? 네. 우리나라 나이로. 네네. 왜냐하면 그 영어가 모국어처럼 뿌리를 내리려면 네. 날마다 우선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날마다 들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떤 루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자기 전에 영어 그림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은 영어 원서를 청독하는 것을 날마다 습관으로 잡아서 늘 그렇게 읽는 게 그냥 일상이다든가 아니면은 엄마가 저녁 밥할 때 영어로 영상물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는다든가 그게 날마다 반복이 돼야만 축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들리는 영어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들리는 영어를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애기 영상인데 그때는 또 거예요. 듣고 싶지 않죠. 보고 싶지 않죠. 그렇죠, 너무 애기 그렇죠. 거니까. 네.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워킹맘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 절대적인 시간에 아이를 위해서 이 어느 정도 영어 노출을 위해서 엄마가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기대치가 높고 이 부분에서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약간 과대망상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네네. 사실 엄마가 아이한테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엄마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까요 엄마가 더 말을 많이 하지. 그러니까 영상물의 주인공이 할 일을 다 한다. 근데 영어 동화는 읽어줘야 되잖아요, 작가님. 근데 영어 동화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엄마가 유창하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즘에는 이북이 너무 잘 나와서 그냥 이북을 들려줘라. 클릭하는 거 엄마가 처음에 볼 때 그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클릭해서 들어가는지 그것만 알려주고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같이 보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마가 할 일은 많지 않은데 유일하게 이제 해야 될 일은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고르는 건데요. 그 뭐죠? 대박 날 만한 책이랑 영상으로 고르는 거.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북이 그 역할을 다 하잖아요. AI가 다 추천해주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아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새로운 시리즈를 대령하려면 엄마가 사전에 조금 찾아놓은 책이 있긴 있어야 돼요. 대안 정도는 준비해 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아이가 영어를 거부했을 때 당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아이가 영어를 거부하는 거는 시기마다 좀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영어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영어 책만 읽었던 애인데 5살 때 갑자기 영어 공부 거부를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이 거부라는 걸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데 뭐냐면 영어를 거부한다는 것은 나중에 저도 알았거든요. 얘가 모국어를 완전히 몰입하고 싶은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모국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데 왜냐면 모국어 이제 다 전래동화도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생활동화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뇌였는데 이제 주인공이 3명 나오고 4명 나오는 것도 애가 따라갈 수 있어. 이 스토리를. 그러니까 머리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모국어 그림책에 대해서 완전히 홀릭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5살, 6살 때. 그럼 그때 거의 막 아이들이 탐식하듯이 그렇게 책을 탐식해요. 책을 탐해요. 그래서 그때 막 10권 쌓아놓고 막 읽어달라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그때 대부분의 엄마들이 얘 이제 영어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손을 놓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영상물만 계속 유지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영상물은 계속 틀어주시되 영어 그림책은 너무 거부가 심하니까 모국어 그림책을 읽어주시되 이참에 모국어 독서력을 한번 쫙 올려보자. 뭐 조금 서사가 긴 책도 애가 견디나 집중을 할 수 있나 이런 걸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 엄마표 영어를 하려면 엄마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영어 실력이 있으면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솔직히.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엄마가 영어 실력이 있으면은 아이의 영어가 어눌한 걸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엄마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딕션으로 빠른 영어를 구사하면 대부분의 5살, 6살 아이들은 입을 다물어요.
엄마가 너무 잘하니까. 난 죽었다 깨나도 우리 엄마처럼 영어를 못하니까. 아, 실수를 엄마는 용납하지 않겠구나. 네. 그리고 오히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네. 완전 한국식 발음으로 영어를 하는 엄마 밑에서 이제 네네. 아이가 뭐 영어 신나서 영어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아이는 막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죠. 엄마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영어로 샬라샬라 할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영어를 못하는 경우 아이들이 스피킹을 잘하는 집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엄마가 영어를 잘하는 거랑 아이 영어 환경 만드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상관이 없어요? 동시통역사 엄마들은 다 자식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되게요? 잘하는 것 같던데, 네. 작가님. 근데 그렇진 그거는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지. 엄마의 영어가 실력이 무조건 대물림 되는 건 아니다. 바람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영어로 발목 잡히지 않는 네, 맞아요, 맞아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바라시고 본인이 그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부터 투자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원해주는 방향 중에 하나가 영어 유치원이잖아요. 엄마표 영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인데 최근에 작가님께서 영어 유치원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피력을 하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사실 그 영어 유치원 보내지 말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에 가서 날개 돋친 듯이 물고기가 물 만난 듯 그렇게 네. 수영하고 다닐 만한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우선 영어 귀가 조금 뚫려서 영어 듣기가 편안해진 상태에서 영어 유치원 가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영어로 말은 한마디도 못하는데 되게 호기심이 많아. 네. 그리고 성격도 되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어. 이런 아이들이면 사실 영어 유치원에서 되게 호기심을 갖고 재밌게 지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네네. 그러니까 영어를 말은 아직 못해도 돼요. 네. 근데 못 알아들으면 그 스트레스를 아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서 그렇게 신나게 영어 유치원의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차피 상위 10%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5, 6, 7세 유아교육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5, 6, 7세 아이의 특징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나 뭐든지 잘해, 엄마. 잘난 척을 해야 되는데 잘난 척을 못 하는군요. 나는 세상에서 옷도 제일 잘 입고 네. 말도 제일 잘하고 종이접기도 제일 잘해. 이런 자신감으로 가득 찬 나이가 그 원령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가자마자 아이가 겪어야 되는 것이 내가 한국인인데 영어를 못 알아듣고 영어로 말하는 게 어눌해서 비참한 기분을 유치원에 갈 때마다 느껴야 해.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얼마나 클지, 네. 그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를 상상이 안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엄마한테 그러니까 미국 대학 가서 수업 들으라고? 수업 들으라고. 똑같다. 9시부터 3시까지. 그거 똑같이 느껴보시라. 전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린 어른인데도 그거 감당하기 어려운 자존심 상함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 그 아이의 기질 특징상, 발달 네. 특징상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야 되는데 맨날 깨져. 안 들려. 무슨 말인지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도 못 하겠어. 네. 울고 싶은 심정이죠. 그래서 실제로 막 엉엉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도 많죠. 그래서 또 점점 또 일찍 보내잖아요. 일찍 보내면 다 비슷한 수준이니까 5살 때 이게 점점 내려오더라고요. 4살, 5살부터 보내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4살, 5살은 정말 그 아이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요. 어떤 아이는 너무나 유창하게 말을 하고 어떤 아이는 말을 한마디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감당해야 될 스트레스가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상상이 될 거예요. 그 작가님이 영상을 통해서 2가지로 영어 유치원을 한 번도 생각해라. 부정적으로 좀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아이가 영어를 못하면 오히려 보내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유치원이 막연하게 인풋을 늘려줄 거라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 이 두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영어 유치원은 아이의 영어를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영어를 확인하는 커리큘럼이에요. 얼마나 알아듣는가, 그리고 얼마나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되게 아카데믹한 그런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교시부터 마지막까지 교재가 있어요. 네. 그 미국 교과서 1학년 교과서를 7살짜리 아이한테 풀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영어 유치원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는지. 결국에는 그걸 즐기면서 쉽게 휘리릭 풀 수 있는 아이들만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매번 이렇게 버퍼링이 생기면서 못한다, 쩔쩔맨다, 네네. 울고 싶은 심정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는 학습적인 그런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스트레스를 동시에 받는 거잖아요. 네. 이거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면 영어 노출 면에서는 조금 더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아이가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엄마 나 10분만 더 볼게. 나 한 에피소드 하나만 더 볼게 하면서 넷플릭스든. 네. 하면서 보는 영어 영상물을 예를 들어 40분 정도 본다. 1시간 정도 본다고 생각을 예. 해봐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아이가 느낄 재미, 네. 즐거움, 그리고 거기서 습득되는 언어의 양과 9시부터 10시까지 그 영어 문제집을 풀면서 습득되는 영어의 양과 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가 한국이고 그 영어 유치원 한 반에 모여있는 10명의 아이들이 다 영어가 어눌한 내지는 영어를 모국어처럼은 못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한국 아이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말을 걸 때도 굉장히 천천히 같은 어휘를 반복해서 아주 기초적인 문장으로 아이한테 말을 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아이가 좋아하는 페퍼피그는 아이들의 영어 실력에 고려 없이 그렇죠. 그냥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원어민 아이가 예. 보는 영상이니까. 원어민과의 대화가 그 질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어라든지 질과 양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떨어진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너무 아카데미시 학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뛰어놀게 하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영어 유치원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영어 유치원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는 유치원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건질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놀다 오는 거니까. 엄마들이 생각하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거죠. 어차피 놀 거면 자유롭게 아이가 원하는 한국어로 노는 게 낫지. 영어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우려적인 측면에서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영어 영상물은 사실 어떻게든 일방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영어 영상물을 계속 보면 이게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이한테 전달되면 이게 원어민과 상호작용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맞아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원어민 선생님은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네, 제가 대답하면은 거기에 맞게 리액션을 해주시잖아요. 하지만 영상물은 우리 아이가 일방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린아이의 두뇌와 상상력을 약간 과소평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 원어민 선생님이 12명의 같은 반 친구 중에 우리 아이랑만 상호작용하나요? 아니겠죠. 아니죠. 12명 영어를 특히 잘하는 애랑 상호작용을 많이 하시겠지. 물론 옆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걸 보면서도 배우는 게 있어요. 건지는 표현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랑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양은 12분의 1이잖아. 한 사람씩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9시부터 3시까지 있는다고요? 네,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페퍼피그나 아니면 포페트롤이나 아니면 뭐 옥토넛 같은 영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5살, 6살, 7살짜리 아이들은 이 페퍼피그의 주인공이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벌써 이 주인공이 돼 있어. 그래서 같이 막 몰입해서 막 감정이입이 돼서 그냥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영상을 오랫동안 본 애들은 그걸 재현해요. 혼자 인터랙션 하면서 여기 인형 가지고 와가지고 hey, 뭐 what's up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예. 영어 잘하는 애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것도 영상을 가능한 찍고 인터랙션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상상 속에 친구를 두고 인터랙션을 한다. 그게 5, 6, 7세 아이들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역할극이나 상상놀이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물을 본다고 해서 애가 일방적으로 멍 때리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한다니까요. 상상을 한다니까요. 이게 수동적이 아니네요. 네, 수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시청입니다. 이게 엄마표 영어가 실천하는 부분에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 선입견도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아서 이걸 계속 이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가 어려운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슬럼프에 빠지고 계속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라는 것은 그 어렵다는 외국어인 영어를 모국어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이나 외국어가 습득이 되는 논리를 알면 좀 편해요. 게다가 아이의 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 편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뇌가 이런 원령 때는 어떤 발달을 보이는지 또 요 나이 때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그래서 저는 엄마병으로 시작하시는 분한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아이의 발달에 관련된 전공 서적을 읽으시라.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뇌과학자분들이 김북년 교수님 여기 나와서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 뇌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쓴 책을 한번 보시면 요맘때 아이들의 뇌는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내가 바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좀
그 로드맵이 그야말로 좀 나와요. 예. 이게 있으면 아이를 들들 볶지도 않고 나를 들들 볶지도 않아요. 또 하나는 아이의 언어가 습득되는 것에 우리는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는지는 좀 눈 감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게 제가 아까 말했던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엄마가 눈빛이 불안하다. 그래서 아이를 다그친다. 그럼 아이는 거의 10배의 그런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정서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한다. 우리 아이 영어가 모국어처럼 편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아이 마음부터 편하게 해줘라. 정서교류를 강조해 주시네요. 네, 오늘 남수진 작가님의 말씀이 엄마표 영어 교육의 궁금증, 막연함을 풀어주시는 데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